반갑습니다. 오늘 1월 9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오셨나요? 정상원님, 형준님, 핸드폰님, 돈나무오빠님, 상투시렁님 어서오세요. 대제비제이님, 김재남님, 산소탱크님, 긍정의 힘님, 동신님, 드라이 암스트롱님, 상위 10%님, 화수분님 어서오시고요. 강원도님, 들꽃님, 김배드로님, 원태호님, 구자섭님, 진아송님, 해바라기님, 선한주주님, 성추사 때문에님. 네, 이거 필명 원래 뭐였어요? 뭔데 이걸 바꾼겨? 미소동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날님, 한우아님, 문영민님, 성한아빠님, 한송이님, 불요파 불요회님, 도채호님, 염소양님, 선암수님, 전미정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천억부자님, 행복한 부자님 어서오시고요. 양봉오자 팜스통님, 김춘홍님, 마이드림님, 여종성님, 빨강루시님, 찬찬찬이님, 현일꿈님, 장기수님, 빨강망토님, 이은노님.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네, 제목 뭘로 썼지? 네, 어서오시고요. 네. 주린이님, 상큼키위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윤HS님, 그리고 해피정님, 장선희님, JBS9895님, 박선태님, 수근다육님, 반갑습니다. 김미라님, 행복한 통장님, 또 어디까지 했어? 네, 그 다음에 둥이맘님, 긍정무아님, 김진기님, 와 필명 이름 부르다가 지치겠는데. 황호영님, 최규진님 어서오세요. 백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의도 가자님 어서오세요. 서희아님도 반갑습니다. 또 있나요? 네, 여기까지. 모자는 네, 잘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살 수 없으니까 바꿔서 껴야죠. 네,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어디 보자. 한 10,000명쯤 들어왔어요? 그 정도 아닌데 지금. 네, 형준 한 10,000명 리틀보이 들어왔다. 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고마워요.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해 봅시다. 오늘 장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뭐 할 것도 없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은 네,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르는 건 좋아요. 오르는 건 좋은데 항상 이제 저항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 거고. 태우 어머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60일 이평선이 계속 우하향이었어요. 비슷하게 올 때도 계속 우하향이었죠. 돌아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요거의 별표 좀 쳐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일선 급하게 돌아섰고요. 21선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은 역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상승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뭐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뭐 매수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위치들이 많아요.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예 저항을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넘어가면 괜찮은데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밑에서 딸려 올라가고 있어. 시장하고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즉 저항에 이미 도달한 애들도 있고 돌파한 애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저항대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 얘네들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직은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동반하고 있죠?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꼭 굳이 뭐 지금 시장이 또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났을 때 경계성 매물이라고 그러죠. 단기적으로 밑에서 샀는데 한 15% 올라왔어. 그럼 팔아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팔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쯤이면 됐어 라는 식의 차익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지금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반등을 치고 나갔을 때 얘만 계속 뛰어 올라간다. 사실은 좀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와 주면 21선도 따라 올라가고요. 5일선도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조정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시장이 오를 때 아우 뭐 불 붙었어요. 너무 좋아요. 막 하면서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시면은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막 올라갈 때 매수해 가지고 또 조정 들어올 때 살짝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만 이런 변덕을 보이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항상 우리가 주의는 좀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계좌가 많이 올라가서 약간 기분이 좋아. 근데 불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첫 번째 불만이 뭐예요? 첫 번째 불만. 더 가야 돼. 더 올라야 돼. 이런 거. 네. 이거 가지고 안 돼. 네. 그렇지. 더 올라야 되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빵에서 100이 갈 수 없어요. 아시죠? 네. 빵에서 5% 갔다가 다시 7% 갔다가 다시 뭐 한 5% 내려갔다가 이제 8%로 갔다가 10%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100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꾸 바라게 된단 말이지. 왜냐면 시장이 저렇게 올라갈 때 시장이 2.6% 올랐어. 근데 오늘 내 계좌가 한 3% 올랐어요. 그러면 장보다 많이 올라간 거라서 괜찮은 건데 아씨 뭐 계좌 좀 한 10% 좀 뛰면 안 되나? 더 많이 올라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거를 팔고 다시 다른 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가는 거, 더 잘 가는 거 이런 쪽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냥 막 어떻게든 오늘 끼니 걱정만 하는 거지.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오늘은 뭐 무슨 반찬에 밥을 먹어 이거 걱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부르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거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반찬 투정을 한다는 거 저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반찬 투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네. 밥도 못 먹고 피죽도 못 얻어 먹던 게 반찬 투정을 한다가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더 올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은 사실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저점입니다. 저점이라서 여기서 뭘 이렇게 바라지 마세요. 장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장이 만약에 2700, 2800 막 3000이 갔어. 근데도 내 계좌가 안 올랐다 그러면은 그땐 불만을 가져야지. 아니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남들은 다 쌀밥에 고깃국 먹는데 왜 나는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당연히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어차피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나무 뿌리 벗겨 가지고 밥 먹고 있고 풀뿌리 끊어다가 네 삶아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직은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못 샀는데, 네? 못 샀어요. 난 주식을 못 샀어.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네. 아, 좀 샀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서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매수 못 해가지고 안달병 나면 안 돼요. 그냥 저 샀어야 되는데 오늘 샀어야 되는데 내일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유 그냥 금요일날 샀어야 되는데 야 그때 1월 3일날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 1월 3일 같은 때는 사도 되겠지. 근데 못 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자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주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돼. 내가 주식을 팔아먹고 났는데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내가 손절을 쳐버렸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성을 깊이 하셔야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못해서 더 사지를 못해서 비중을 많이 싣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요. 단기적으로 많이 뛰었어. 주가 뿅뿅뿅뿅뿅 올라갔어요. 아, 기분 좋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올라갈 거 아니야. 오늘 주가 올랐어 안 올랐어? 여러분 계좌 올랐어 안 올랐어? 올랐잖아요. 저기 상위권 300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0.9%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만. 이 중에서 ETF 제거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진 종목이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2000개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계좌가 무조건 올라갔어야죠. 네. 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더 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어. 난 더 안 샀잖아. 그러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더 커지지도 않고 손해가 더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익숙해졌을 때와 그 다음에 안심했을 때. 우리가 초보 운전을 할 때 초보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아시죠? 조금 어리숙하고 막 그렇긴 하더라도요. 너무나 많이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언제 사고 나죠? 운전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나면 사고가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네, 깜빡이도 안 켜. 막 그냥 깜빡이도 안 켜. 막 속도도 막 그냥 과속하고 막 150, 170, 180, 190 막 이렇게 밟아야 되고 막 네, 칼치기 막 하고 막. 그쵸? 왜 그래요? 야, 익숙해졌다 이거. 나 이제 초보 아니다 이거지. 그럴 때 항상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세요. 지금은 시장이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돌아선 게 아닙니다. 응? 아직 돌아선 게 아니에요. 빨리 뭘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안 돼. 빨리 되면 좋지만 빨리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쯤 왔지? 235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벌써 오늘 올라온 거 보고는 네, 이미 뭐 시장은 2800, 2900 가는 것 같아. 빨리 3000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쪽으로 네. ABCD 종목 중에서 AB가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근데 그것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CD를 사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종목마다 다르죠. 네. 원래는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종목 매수를 계속 한다거나 또는 한 종목에 몰빵을 친다거나 또는 팔았다가 다시 샀다거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A, B라는 종목이 수익 전환이 됐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리야. 지금 이거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보시면 네. 물렸어. 그래갖고 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조금 더 샀어요. 더 샀더니 수익이 나버렸네? 수익이 나버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났으니까 팔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셔야 될까? 아니지. 이거는 지금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물타기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면 모르지만 올라간 종목이 아니야. 그렇다면요. 잘 나가는 거 팔아가지고 애매한 걸 사가서 주가가 더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포인트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A, B가 수익이 전환이 됐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CD로 물타기 들어가서 걔네들을 또다시 뭐 평단가 낮춰준 작업을 하겠다. 물론 그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종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렸어. 만약에 산타클로스가 요즘에 그랬죠. 산타클로스 내가 물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팍 뛰었어요. 만약 이런 날이야. 이런 날이 왔어. 이런 날이. 그럼 팔아버려야지. 낼름 팔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날 낼름 팔아버려야 됩니다. 수익 여기서 물렸는데 딱 해가지고 하는 상황에 수익이 빵 나버렸어. 이럴 땐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팔아먹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샀어. 그래갖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본전이 돼서 수익 실현이 됐어요. 근데 아직 올라간 팀이 있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 이때의 수익과 이때의 수익은 다른 개념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놔둬야 되겠죠. 하지만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팔아먹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막 이래.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팔아가지고 이쪽에다 덤태기 씌워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는요 항상 똑같이 들어가세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뭐예요? 물타기를 하는 위치가 왔는데 얘는 아직 팔아먹을 자리가 안 왔어. 이랬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팔아먹는 자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돌아서고 있어요. 물타기 시점이 지나칠 것 같아. 굉장히 아까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팔을 필요가 없고 얘가 올라가나 어차피 여러분 계좌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인 놈이 올라오는 것보다 플러스인 놈이 올라갈 때 누적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주식은 중간에 팔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다 생각됐을 때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지금 당장 살 자리가 아닌데 이런 분들도 있지. 팔았어. 근데 지금 당장 살 자리 아니야. 언젠가 돌아서겠지만 살 자리가 아니야. 근데도 여기다 막 사는 분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뭐 반드시 종목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항상 지금 올라오고 뭐 저것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될 때라서 팔았어. 그래서 현금이 남았어.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겼으니까 막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 게 없으면 그냥 놔둬. 현금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입장이에요? 팔았는데 만약에 팔았다 이거야. 팔아서 현금이 있어. 돈이 생겼어. 돈이 생겼는데 주가가 올라가. 추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추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방송 제목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 입장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라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이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구간에서 계좌 회복을 빠르게 올려놔야지 돼요. 여러분들 계좌를 빠르게 회복을 시켜놔야지만이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땡겨 먹을 수가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땡겨 먹을 걸 지금 땡겨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를 최대한으로다가 잘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50%가 있고 마이너스 40%가 있고 막 지금 막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야. 네? 시장 이거 조금 올라갔다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직 저점이에요. 아직 바닥이고 아직 그냥 비리비리해요. 네. 이제 2300 조금 넘어간겨.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이가 맨날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이거 있다가 뒤집기 성공하고 막 그런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뛰는 거야? 어린아이가 가서 왜 돈 안 벌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기회가 와야지. 시장이 올라가야지. 그거 자꾸 쳐다볼 때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쳐다보지 마세요. 계단을 덮어놔요. 언제까지요? 장이 올라오는구나 생각될 때까지 계단 덮어놓으세요. 급할 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급하죠? 빨리 수익을 내면 뭐가 달라지는데? 빨리 회복하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 거야? 그거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떡 사드실 거예요? 네?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손 붙잡고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좋은 데 가자고 막 이렇게 라면 먹을래 그러고 하면은 어떻게 귀싸대기 맞고 헤어지는 거지. 그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다 뜸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재미 그런 거에 너무 취해 있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은요 충분히 여러분들을 다 약 올리고 나서 갈 겁니다.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캠피셔가 뭐라 그랬습니까? 캠피셔가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다. 여러분들이 우와 기회구나 라고 해서 매수를 했어. 다음날 바로 그냥 어떻게 알고 와서 귓방망이를 때려버린단 말이지.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무슨 뭐 보면은 마음이 급한 것들밖에 없어. 뭐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왔다. 큰 게 왔다. 이제 간다. 생각해 봐봐요.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 있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시장 더 빠진다. 어닝 쇼크다. 경기 위기다. 뭐 어쩐다. 등등등등등등. 순식간에 2-3일 만에 갑자기 경제 위기가 없어지고 어닝 쇼크가 사라지고 막 갑자기 새희망에 뭐 부풀어 오르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젖어드는 것 같은데 주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여기에 막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주식시장은요 이렇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좀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면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어씨 저거 봐라 계속 가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걸 콱 잡는 상황이 생기는데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다거나 마음의 수련이 좀 안 됐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 지금 이격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평선이 확 모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올 1분기 안에 형성이 된다. 뭐 지금 우리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제가 올 한 해 동안 올해 연말쯤 되면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목달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 안에 지수 3000포인트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당장 사고 싶겠지. 왜냐면 지금 2350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와우 대박 어마어마한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3000포인트 갈 거다 라고 얘기했지 내일 간다 모레 간다는 아니잖아요. 시장이 비리비리 하다가 갑자기 10월 달부터 올라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3000포인트 갈 거다라고 얘기해서 매수를 했지만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된 상태에서 걸려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3000포인트가 12월 달에 갔지만 1월 달에 사가지고 비리비리해서 10개월 동안 그냥 애기가 나올 때까지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주식을 모르겠다 팔아버렸더니 11월 달 12월 달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3000포인트가 가버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요 무엇을 생략해야 되냐면 이 구간들을 스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스킵 건너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둬요. 좋아질 때까지. 좋아지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장이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반등을 하는 거지?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지만 상승할 때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그랬죠. 뭐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이평선에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수렴을 통과해야 되잖아. 역별에서 급등하는 거 거의 못 보지 않았어요? 없지 아마. 역별에서 급등하는 경우는 없어요. 역별이 나왔을 때 급등을 하는 경우는 올라가다가 이평선 다시 잡아내고 그렇게 가는 경우지 역별이 그냥 그렇게 해서 추세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역별이면 그냥 다시 떨어져요. 그죠? 언제까지요? 이평선 모아서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은요 이평선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급해? 주가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을 수도 있겠지. 네, 처음 봤지. 오랜만이지. 그 뭐
그런 거 있죠. 막 맨날 그냥 네, 보리밥에다가 풀뿌리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고기국 들어오면은 야 그냥 뭐 이게 뭐 생일인가? 누구 생일이요? 뭔 일이요? 그래서 막 그냥 네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배탈 나가지고 네 그 아까운 고기를 그냥 비워내고 막 네 전혀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하이닉스가 그때 8%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것도 보시면은 하이닉스고 삼성전자 구간에요. 얘네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얘네들 뭐 실적이 안 좋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냥 얘네들이 정답이야 무조건. 고평가되어 있는 그 뭐야 2차 전지가 올라가겠습니까?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이미 많이 내려가서 시장에 반영이 된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하이닉스는 8만원대 정도가 지지선을 그래도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뭐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등을 쳐 올려주니까 이 상황에서 흐름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이평선 그냥 보고요. RSI 지표도 가끔 참고합니다. 그냥 딱 그런 정도예요. 뭐 저는 다른 보조 지표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뭐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나 흐름 그 다음에 뉴스가 받아들이는 부분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조만간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심리를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해볼 필요는 있어요. 대형주만 또 너무 올라서 불만입니까? 지난번에는 대형주가 안 올라서 불만이었잖아요. 항상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대형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시장이 지금 내려도 너무 내렸잖아. 시장이 바닥은 바닥이잖아요.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들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대형주야. 무조건. 왜냐면 중소형주가 백날 올려봤자 시장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보세요. 거래 대금이 아주 최저치를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좀 늘었네요. 그죠? 7조 원까지 늘었네요. 근데 거래 대금이 막 완전 저 바닥이라고 막 뭐 5조 원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래 대금이요. 이 거래 대금이 개인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가 나왔다고?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반대 매매. 나 이 자리가 제일 괘씸한 자리예요. 이게 금융투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 니들 배당력 때문에 좀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쭉 밀어버리죠. 여기까지 밀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뭐 때문에? 반대 매매 만들려고. 개인들 털굴라고요. 이게 딱 새해에 들어서면서 반대 매매 완화 정책이 사라져 버렸어. 그 나는 여기 되게 신기했어요. 뭐지? 반대 매매가 왜 나오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투매도 아닌데 왜 나왔지? 12월 한 달 동안 줄줄줄줄 내려놓은 다음에 막판에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장창 깨지고 내려오면서 그냥 물량 뺏기고 아니 반대 매매 왜요? 아 그거 정책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착실하게 팔린 거 아닙니까? 착실하게 팔린 거죠. 착실하게 깨진 것을 얘네들이 보고 있다가 다 잡아간 거 아닙니까? 다 잡아간 거예요. 밑에서 받은 거예요. 대형주 쪽에서 확 뽑아내가지고 다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고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가요. 그렇게 시장이 가요. 반대매매라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 네. 반대매매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요거 딱딱 그냥 진짜 요거 2500포인트에서 매수했다가 요까지 끌려 내려갔어. 종목 하나 잘못하면 그냥 뒤지는 거거든요. 바로 털립니다.
얘네들은 하나도 안 팔았어요.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수급을 보시란 말이에요. 얘네들 지금 작년 7월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바닥에 들어가고 주식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파는 것처럼 찔끔 그러다가 하나도 안 팔았어요. 기관들만 지구장창 팔았지. 이 개가 네, 연기금 네. 그래 애들 뭐 여기 티도 안 나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는 팔지 않아요. 이제 연기금도 안 팔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산다고 그랬으니까 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매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매집이 다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또 다시 받아가고요. 즉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밑에서 왕창 사서 주가 올라가면 조금 팔고요. 내려가면 또 왕창 사고요. 뭐 계속 이 과정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다시 올려줄 거니까. 다만 여기서 돈이 있다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서 주가가 돌아설 때 한 번씩 사주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매수가 계속 들어갔다가 지금 며칠째 손가락 빨고 있어요. 왜? 사놓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올라가고 있거든.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라가기가 애매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완벽하게 돌아설 거라고 한다면 상승 이후에 들어간다. 저는 이 눌림목을 공략할 거예요. 이 눌림목을 공략할 거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뭐 대형주로 가든 중소형주로 가시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흐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 백날 올라가도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이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니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올라가면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그냥 네, 찬바람 부는 거야. 그냥 그 자리 안 빠지면 다행인 거. 특별하게 테마 있는 것들만 올라가거나 반짝반짝 하거나 특별하게 대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대형주 쪽은 조금 이제 시들해졌어.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나와서 위험해 보여.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쭉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중소형주로 갑니다. 그러면 또 가는 거지. 이거 이해 되세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네? 키 맞추기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주가 잠깐 멈춘 사이에 중소형주가 쭉 올라와요. 근데 오버하겠지. 대형주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많이 가겠죠. 얘 또 잠깐 쉬고 대형주 올라가고 그러다가 저항 때 만나면 또 조정받고 계속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뭐 다른 방송들 보시면은 와 뭐 이제 큰 게 뭐 이제 뭐 지금 주식 사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 안 사면 큰일 나요. 뭐 내일도 뭐 폭발합니다. 뭐 오늘도 스팸 문자 엄청나게 오더라고.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지금 꼭 잡으세요 부터 해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많이 오더만. 조정 나오면 조용해지죠. 또 언제 그랬지 그러면 에헴. 네. 자, 항상 좋을 때 대비해야 돼요. 항상 좋을 때 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을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안 돼요. 들고 있어. 장은 더 올라갈 거니까요. 여기가 바닥이라는 신호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주식 팔지 말고 들고 있어요. 대신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란 말이에요. 올라갈 때 우리가 사라고 그랬어, 사지 말라고 그랬어?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샀더니 더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내 기준이 아닌 거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막 그냥 여기 막 이게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막 2600까지 가버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왜? 내가 주식을 잘 들고 있잖아. 추가 매수를 안 했다 뿐이지 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장이 올라갔는데 이씨 더 못 사서 불만이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올라간다 해도 나는 손해볼 게 없어. 근데 가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면 완전히 땡큐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뀔 때마다 사다 팔다 하는 게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냐. 박스권의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권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박스권이잖아요.
여기서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면 수익이 나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요. 추세 추정도 똑같아요. 우상향이 될 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수익 잘 나는 방법이죠. 이 하락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그러면 수익이 나요. 하락장에서 수익 잘 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이론은 나도 다 하지. 이론은 돼요. 근데 이거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어쩌다 한두 번 얻어맞을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 근데 계속 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고요. 특히 초보자분이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방송 보시면 다른 방송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네, 쉽게 얘기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또 여기 똑같은 거지 뭐. 네, 이렇게 뭐 추세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와, 이 수익이 계속 늘어나죠. 네, 늘어나지 그렇게 하면 잘만 되면. 근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없진 않겠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세는요, 이게 지금 단타 매매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추세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거는 알 수 있어요. 큰 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는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자,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매수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고. 이거 하면 돼요. 이건 할 수 있어. 저도 못해요.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는데 사다 팔다를 하면 한 번 깨지면 박살이야. 이게 단타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사고 팔고 하고 점점 덩치가 커지잖아요. 초반에는 금액이 작을 때는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깨지면은요, 큰 금액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놓은 거 싹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사고 팔고 되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아싸라비아 샀는데 훅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박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사실 뭐 제시리버모가 하는 이제 피라미딩 전략이나 추세 추종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장기 투자만큼 쉽지가 않아요. 장기 투자, 이게 길게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들 있잖아요. 모여서 추세가 바뀌는 자리, 추세가 넘어가는 자리, 전환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공략하는 것만큼 쉬운 투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서 자꾸 뭐가 생기냐면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이. 뭐 누가 보면 여기를 뭐 템플 스타일로 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탁탁 때리면서 너무 조급하오이다. 네. 가서 참선하고 오시오. 막, 네. 조급함이 자꾸 생겨요. 왜냐면 옆에서 자꾸 보이거든. 옆에서 자꾸 보여요. 옆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꾸 보이고 들리고 눈에 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경계하거든요. 이게 딱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에이씨, 지가 올라갈 때도 들어오겠지. 에이씨, 그런데 이틀 올라가고 3일 올라가고 4일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지? 또 올라가. 안 되겠다. 들어가면 확 물려버려요. 아따 왔는가? 여기 항상 기다리고 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 확 잡아가. 네. 그냥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야. 잠수 시작. 그럼 피곤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지금 매수 못 해가지고 막 그냥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희한하지. 장이 올랐는데 기분이 나빠. 종목이 더 올라왔는데 기분이 나빠. 오늘 계좌가 3% 넘게 올라갔는데 기분이 나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대리가 주식 처음 시작해서 150만원어치 사가지고 그것이 300만원이 됐어. 근데 기분이 되게 더럽게 나쁜 거야. 왜? 김대리는 무슨 생각했다고? 아이씨, 15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넣을걸. 나한테 1,500만원 있어서 그걸 몰빵을 쳤어. 그래서 그게 3,000만원이 됐어요. 그럼 기분이 안 나쁠까? 기분이 또 나빠요. 아이씨 1억 5천 넣을걸. 1억 5천 넣으면요, 아이씨 10억 5천 15억 넣을걸. 욕심은 끝이 없어. 네?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올라갔는데 왜 기분이 나쁜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더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더 샀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면은 일찌감치 접어. 자, 그렇게 생각한 사람 접어. 이렇게 접어야 돼요.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때, 추세가 돌아설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매수해야 돼. 네? 하기 싫어도 매수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주식을 사야 되고,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바닥이요. 바닥에서 뭐 그거 못 주워 먹었다고 안달입니까? 네. 기다리면 다 해줘. 기다리면 다 해주고, 다 올라갈 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발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 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그거 뭐 1, 2% 더 못 올라갔다고 그냥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속 좁게 왜 그려? 네, 큰 사람들 아니에요? 큰 사람들 5% 못 먹겠다고 그냥 그럴 거요? 500%, 5000%가 그냥 눈앞에 있을 텐데, 그죠? 주가는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인가? 증시, 회사들 실적 최악인데,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무역 수출 최악이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최악이 뭐예요? 최악. 가장 나쁜 거. 응? 가장 나쁜 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최악이면 뭘까요? 최악이면.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해요. 나 최악이야. 네? 나 최악이야.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야, 솔직하게. 더 나빠질 게 없는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이미 많이 내려왔어. 왜? 앞으로 최악이래요. 앞으로 정말 나쁘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집어던지고 진짜 최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다가 때려버렸네.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빠진 게 있어, 없어? 이게 매도도요, 팔 사람이 있어야지 팔리는 거거든요. 팔 사람이 있어야지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팔 사람들 다 팔았어 이미. 왜? 최악이 온다 그래서. 최악이가 누구야 도대체? 우리 최씨 가문에 이런 애가 없었는데. 네, 최악이 없으니까. 최악이 온다니까 그냥 겁먹고 다 팔았어요. 아니면 실제로 최악이라는 놈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새끼 정말 더럽게 생겼네? 그래서 그러면서 도망쳤든지 뭐 그렇겠지. 네. 앞으로 남은 건 뭐지? 팔 사람이 없잖아요. 팔 사람이 없으면 뭐만 있는 거예요? 살 사람만 있는 거죠. 살 사람만. 이 최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최악이라는 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장은 그래서 바닥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위기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요. 실적이 근데 왜 나쁜 거예요? 여기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실적이 왜 나쁜 겁니까? 기업 실적 왜 나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금리 때문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업률이 3.5%를 찍었어요. 기업들이 돈이 없고 실적이 나빠가지고 막 쓰러져서 뒤질 것 같은데 실업률이 3.5예요. 이건 뭐냐면 일자리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요. 자, 지난달에 3.7%였어요. 근데 이번 달에 3.5%래요. 무슨 얘기지? 사람들이 더 일자리를 많이 찾았다는 이야기야. 다시 얘기하면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고용을 왜 한 건데? 고용을 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적이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망할 것 같으니까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이참에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회사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잖아. 임금도 올랐대요. 임금 상승률이. 물론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임금은 또 올랐어요. 사람들은 취업을 했어요. 자,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돈 버시면 뭐 할 거예요? 돈 벌었어. 뭐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실 거냐고. 뭘 뭐해? 소고기 사 먹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어디 마늘밭에 묻을 거요? 아니면은 다 금으로 바꿔서 금 녹여가지고 금괴 껴안고 주무실 거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쓰려고 버는 거요. 그렇지. 나 쌀 사주, 나도 쌀도 좀 사주고 차도 사고. 돈을 쓰지도 않을 거면서 버는 것은 이거는 죄악이야. 써야죠. 근데 내가 100만원 벌면은 10만원밖에 못 썼어. 근데 이 500만원 벌면은 50만원 쓸 수 있잖아.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벌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경기의 당연스러운 순환이에요.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졌다.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고용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 왜? 오늘 내가 입사했어. 월급부터 내놓으시죠.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오잖아. 월급부터 내놓으시죠는 아니야. 일단은 일을 해야지 또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미국은 주급으로 주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라도 일을 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못 먹었던 소세지 반찬도 먹어보고, 네? 고기도 좀 구워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소비예요. 자, 금리는요. 금리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린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시장에 돈을 걷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금리 인상이죠. 근데 이번에 2022년도에 나타난 금리 인상은 뭐 때문이었다고? 뭐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뭐 때문에? 뭐째서?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막 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 누가 가장 많이 좌우했죠? 코로나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어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왜 그래? 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는 푸틴은 생각도 안 나요? 푸틴은 어디론가 갔어? 네. 푸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가 올라갔어?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 막 치고 올라가서 얘가 지금 물가를 다 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풀려 있고요. 소비가 좀 줄었네 어쩌네 이런 것들은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작년 연말에요. 그래서 3,000포인트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부터 해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왜? 실업률이 점점 좋아졌으니까. 살기가 괜찮아졌구나라고 생각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지랄이 난 거거든요. 근데 전쟁은 뭐 어떻게든 끝나게 하겠지만은 요 잘 보세요. 유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세요. 유가. 기름값 얼마예요? 우리 연초만 하더라도요. 얼마 찍었다고요? 130불이었어요. 130불. 6월달까지 130불. 이 130불에 달하는 이 유가가 뭐에 들어가 있어? 물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와우 비싸네. 이것만 그랬을까? 뭐 천연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네. 어머님은 주식이 싫다고 하셨어? 네. 선물 말고요. 금현물이 있어요. 금현물 계좌가 있습니다. 김형숙님, 주식 계좌에 금을 현물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괜히 금을 현물로 이렇게 덩어리로 실물로 사가지고 집안에 장롱 속에다 처박아 놓지 마시고
금 현물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만 주면은 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 계좌를 이용하셔서 현물을 사세요. 선물 사면은 약간 포지션이 달라지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적어도 요 기간까지는 떨어져야 돼. 요때는 뭐 좀 저거 한다 하더라도 올 상반기 동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랑 비교해야 되잖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기저효과잖아요. 기준점이 높이 있어요. 높게.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물가가요. 근데 금을 그렇게 장롱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누굴 줄 때, 자녀에게 줄 때도 이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거 할 수 있어요. 탈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왜냐면 금덩어리가 갑자기 나타났어. 나 옛날부터 모아오던 거다.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내가 금괴를 집에 장롱 속에서 막 1톤을 꺼내놨어. 그리고 얘다 아들 너 가져 1톤이야. 줬어. 그 아들이 나 옛날부터 모으던 금인데요. 내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탈세가 될 수 있어요. 절세 아니야? 탈세. 네,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현물 계좌에다가 그만큼 사게 되면은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현물 계좌에 있는 것을 진짜 현물로 바꾸려면 부가세를 또 10% 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네, 잘 참고하세요. 그 현물 그 금덩어리 들고 있으면은 자식한테 준다고 누가 뭐라 못합니다. 네, 원래 내 거야.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할 거야. 씨,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증여세나 이런 것도 안 붙을 수 있으니까. 또 추적이 들어갈 수 있나? 네. 네, 우리 엄마도 1톤 정도 나한테 금 줬으면 좋겠어. 아, 그럼 좋을 텐데. 얼마 전에 불우이슈라고 우리 막내 아들 불우이슈라고 라면을 80봉을 나에게 준. 금빵 주인들은 대박이 안 납니다. 왜냐면 금을 사들일 때 다 세금 계산서를 해가지고 사들이, 그건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은빵 주인들은 절대 그게 없습니다. 네. 근데 돌반지를 받은 거 뭐 어떤 거 해가지고 잔뜩 모아놨어. 금괴를 갖고 있어. 그거 뭐 어떻게 추적이 들어가요? 어디서 난 줄 알고. 10년 전에 뭐 산 거다. 엄마들은 다 구석에 모아놨잖아요. 10년 전에 이게 해놓은 거 금덩어리들.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런 건 추정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소비가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야.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업들 실적은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4분기 때 뭐가 나가요? 여러분들 받으셨나? 상여금? 네? 상여금. 4분기 때 상여금 받았어요? 이거 다 여기 4분기 실적 들어가요. 1년치 비용 전부 다 해가지고 4분기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실적이 원래 별로 안 좋아요. 근데 1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어니 좋거니 뭐 그런 얘기 있지만,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렸어.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막 쓰기 시작해요. 자, 지금 100원 하던 것을 150원으로 올렸어. 소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소주 4,0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받죠. 4,000원에 5,000원 받아요. 왜 소주 값은 왜 올라간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올린 거예요? 뭐가 기름으로 만드나 소주도? 뭐야? 소주에다가 뭐 휘발유 넣어서 하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뭐 다 올랐어. 물건값이 미친듯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뭐 농산물부터 해가 다 올랐어요.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그렇게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소주 안 먹어? 먹잖아요. 먹어요.
지난번에 400병 먹었으면 이번에도 400병 먹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야,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상품 가격은 올라간 상태 그대로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마진율이 올라간다. 기업들 실적은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도 뭐 어닝 쇼크니 뭐니 이런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 늦어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네. 쌀 떨어졌으면은 저처럼 열심히 노동을 해서 네. 쌀값을 버셔야 됩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엄마가 준 라면이 있어가지고 쌀 떨어져도 당분간 버틸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율도 한번 봐봐요. 요즘에 금값은 계속 올라가죠. 강달러가 뒤졌으니까 금 계속 올라가요. 금은 또 가지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현물로 좀 사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갔지? 환율 어디 갔니? 환율 봐봐요. 우 환율 1250원 예상을 했는데 그거 더 깨고 내려가죠. 어디까지 갈까 이제? 환율은요. 이제 1200원 갈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자, 환율이 여기서 뭐 2000원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았지. 환율이 이제 1000정을 뚫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죠. 이미 여기서 오버슈팅 들어간 거는 다 아셨죠? 오버슈팅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은 빠르게 해소한다. 자, 2달 넘게 올린 것을 그냥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깨버립니다. 자, 환율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건 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환율은 1200원대가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1250원 정도를 예상을 해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또 빠진다는 것은 또 이거 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줄어요. 대신에 원자재 가격은 또 경쟁력이 좋아져요. 막 이런 식입니다. 롯데케미칼 유증권리는 다 팔았어요. 우리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팔아먹으실 분들은 내일까지 파시고, 그거 못 파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파실 수 있는 거예요. 팔아서 소고기 사드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환율도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어떤 부분들은 또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도세 없을걸? 그 인적 분할인데 양도세가 왜 나오죠? 그냥 주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세금 따로 내는 거 없을 겁니다. 인적 분할하는데 양도세 내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네, 양도세는 없을 겁니다. 양도세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별로 없어요.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정상화되고 있다. 환율이 뭐 1200원대 아래로 내려가서 뭐 1100원대가 나온다. 그럼 뭐가 가장 뭘 하고 싶으세요? 환율이 만약에 1150원을 찍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00원만 내려가면 돼요. 환율이 1150원을 찍었다. 여러분들 뭘 할 것 같아요? 환율이 1150원 찍을 때, 이때가 만약에 올 한 5월이나 6월쯤 됐을 때 환율이 1150원을 찍었다. 한 3, 4개월 지나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그치, 여행을 해야지. 여행을 해야죠. 미국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요. 환율이 내려가면 뭐 하기 좋아? 여행 가기 좋습니다. 여행은 무엇이다? 소비다 이거야. 왜? 그때는 코로나도 잠잠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너 이부자냐? 딱 이부자네. 야, 너 뭐 한다고 이렇게 또 필명을 또 바꿔서 왔어. 내가 까불면은 또 죽인다고 했지. 네. 이부자는 이제 뭘로 오더라도 나는 죽여버릴게요. 안녕. 네, 이부자 아웃. 네. 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해. 이부자는 오자마자 바꿔 죽여버리는 거야. 네. 됐어요. 이제 뭐 자기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백날 뭐 밖에서 뉴스가 떠들든 뭐 하든 네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백날 뭐 지져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시골길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멍멍 컹컹 왈왈왈 그거 하나하나 다 대꾸해줘요? 아이고 우리 집 복실이는 그냥 뭐 밥 뭐 먹었다고? 어이구 그래 너는 뭐 어이구 똥을 싸놨다고? 아이고 그냥 어이구 너는 뭐라고? 그런 거 대꾸하지 마. 그럼 뭐 달라고 봐. 그잖아요. 뭐 달라고 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신경 쓰다 보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내가 가야 될 길만 보세요. 내가 가야 될 길만. 2차 전지는 웬만하면 계속 하지 마시고요. 네. 그죠? 나의 약점은 또 뭐요? 이제는 나의 약점이 뭐지? 나의 약점은 쌀값인가? 아, 길게 보세요. 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공부하세요. 맞아. 그거는 좀 화나.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어지간해서는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전문가 시작하면서 한 공부만 합치면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서울대를 2바퀴 돌고 하버드도 아마 수석 졸업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 네. 근데 계산은 그렇게 안 돼. 내 계산 때문에 솔직히 하버드 못 가고 저기 서울대 못 가는 거잖아요. 계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안 나와. 계산하다가 안 되더라고. 근데 뭐 보통 보면 그래요.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더 열정적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공부할 때 그냥 맹목적이잖아요. 아 그냥 어차피 해야 된다니까. 아유 엄마가 시키니까. 용돈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안 들어오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아주 무서워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래는 대 못하던 거였어. 근데 내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 너네 돈을 버는데 꼭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미친지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런 목표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야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그걸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네.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들도 나는 뭐 흐름이라든지 시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걸 전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전달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이게 올라가는데 어유 이렇게 하니까 이 주가가 많이 올랐네. 내가 혼자 할 때는 가능해. 그런데 이게 양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떤 현상인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상황들인지 어닝 쇼크는 뭔지 뭐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인플레이션 뭔지 이런 거 알기 위해서 공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뭐 방송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취직을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도대체 이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 얘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둑 같은 거 둘 때도요. 보통 두 수에서 세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 두시는 거 아시죠? 바둑 안 둬서 모르나? 파고다공원 가서 한 번씩 두세요. 그러면은 바둑은 보통은 두 수에서 세 수 앞을 놓습니다. 내가 여기를 놓으면은 저놈이 여기 놓겠지? 그럼 난 여기다 놓고 저놈이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치겠다. 단수. 딱 치는 이거를 두 수에서 세 수 정도 앞을 보고 바둑을 둔단 말이에요. 이거를 두는데 여러분들도 주식을 볼 때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뉴스에서 그냥 거름망 없이 바바바박 튀어나오잖아요. 뭐가 어쨌다 뭐가 저쨌다 뭐 오늘 불꽃 랠리 더 오른다 막 이렇게 하면 여기도 확 넘어갔다가 주가 빠지면은 또 경기 박살난다 뭐 침체다 뭐 우려감이다 그러면 또 확 죽었다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뭔데
니네가 그래서 어디까지 될 건데 어떻게 될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다보는 순간 아 이건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대응해야지.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물을 갖다가 확 끼얹어 주고 싶어. 조정 나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지가 내려가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찬물 끼얹어도 요즘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날씨 춥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겠는가. 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것들보다도 주가는 주식은 매수를 해줘야 돼요. 돈이 있으면 매수해줘야 되는데 타이밍만 잘 잡다 이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잖아. 내가 매수하던 위치가 있잖아요. 나 이런 데서 매수할 거야. 그런 자리를 노리시면 돼요. 뭐 CG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매수를 이런 데서 할 거야. 오케이 하란 말이에요. 나 여기서 매수할 거야. 오케이 하시란 말이지. 난 여기서 매수할 거야. 오케이 하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여기는 아니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자리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매수하지 마요. 못 샀다고? 기다리면 들어오겠지. 모두 투어 저는 내일 사야 되죠? 네.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 나 엿먹으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나 엿먹으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는데 뭐 엿을 먹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돈 내 많이 버세요. 많이 벌면 되지 뭐. 아무튼 주가가 몰랐어요. 그러면 나는 매수 시점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매수를 내일 하겠지만 원래대로라면은 나는 매수를 안 하지. 오늘은 매수 못 한다고. 왜? 좀 떨어진 다음에 하거나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떨어지길 내가 비나해야 되지만 내일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시장은. 네 그러면 난 비싼 가격에 사야 돼. 정말 내가 그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저는 2만원 정도에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미리 사세요 라고 얘기해드린 이유 진짜 2만원에 사야 될 것 같아. 아이 나 진짜 피곤하네. 여행주나 카지노 같은 거나 뭐 호텔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뻥을 친 게 되잖아.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좀 높게 사면 어때? 어차피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 뭐 그잖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어차피 돈이 있으면 참지 못해. 예수금이 내 통장에 있는 걸 참지 못해. 아무튼 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네 삽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만 잘 정하세요. 기준만 잘 정하시고 흐름은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어차피 잘 가는 종목들 자 지금 좀 올랐어요. 내가 여기서 샀어야 되지만 못 샀어.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들어오는 자리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못 산 것은 어쩔 수 없이 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 어차피 추가 매수잖아 지금. 네 어차피 원래 모두 투어 없지 않아요. 나 원래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추가 매수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위에서 사든 밑에서 사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난 여기서 샀는데 뭐 조금밖에 못 샀어. 근데 추가 매수의 기회를 내가 보고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물렸거든.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 기회 보고 있었는데 아 추가 매수 못했어. 괜찮아요.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올라가면 월급날도 축하받는 날입니까? 월급날도 축하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네 그렇군요. 원래 월급날은 잠깐 돈이 많은 날이야. 네 저녁 되면은 또 라면 먹어야 돼요. 네. 내일 저녁 되면 또 그래 잠깐 즐거웠지 그런 생각하게 될걸.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손해를 볼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주식을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손해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들 네 가져가시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 막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내가 못 샀는데
괜찮아. 갖고 있으면 되죠. 못 샀는데 딴 거 사면 돼요. 주식이 이거밖에 없어? 왜? 주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많잖아요. 저도 지금 타이밍을 노리면서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막 올라간 것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안 왔기 때문에 자꾸 망설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저는 원하는 기준이 딱 떨어지게 되면 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신경 안 써 그냥 막 사버립니다. 문제 나갈 때도 그래요. 만약에 모두 투어가 뭐 그랬다 그러면 이런 데 그럼 사는 거야. 네. 장이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12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내렸어? 그거 뭔 상관? 그냥 사는 거지. 네. 사고 내가 살 자리가 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뭐 호텔시라도 마찬가지야. 그때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2월달에 특강이 있죠. 네. 이때도 제가 설명까지 다 드렸죠. 이것도 무방에서 설명도 다 드렸다. 그죠? 네. 뭐 면세점 이익이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면서 주가 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치고 올라갔어. 이거는 그냥 뭐 골든크로스도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갈 때 바로 사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 자, 근데 너무 이게 앙큼하잖아요. 봐요.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서 뭘 했어? 얘들 산 거 봐요. 개판이라고 해놓고 큰일 났다고 해놓고 쥐들은 막 미친듯이 사버렸네? 여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여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는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게 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CGV도 이때 샀지. 같이 샀잖아. 이 CGV도 그 비슷한 시기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기요. 특강했을 때요. 특강했을 때. 그 비슷한 시기. 이것도 그때 한때 뭐 한 60%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회만 노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네. 나는 그냥 귀찮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가가 떨어질 때 무서워해서 팔고요, 올라갈 때 쫓아가면서 매수를 해요. 막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그러니까 고점 매수가 되고 저점 매도가 자꾸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손절만 하다가 결국에는 주식은 나랑 안 맞아 라고 얘기하고 날 떠나버린다고. 근데 그거를 한 템포만 쉬어봐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좀 기다려봐요. 그럼 주가는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될 거 아니고 다른 거 보면 돼요.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보면 그래요. 시장은 이 정도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내 거 아니야. 못 샀다면. 내가 갖고 있다면 상관없고요. 못 샀다면 내 거가 아니에요. 새로 살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종목 알아보시면 돼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게요. 근데 여기서 새 종목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새 종목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대입니다. 왜냐면 지금 내 코가 석대한데 뭐 새로운 거 같은 거 데려다가 그잖아요. 내가 지금 자식이 10명이야. 근데 여기서 남의 애가 불쌍하다고 또 데리고 와 입양을 해가지고 두세 명 더 해갖고 자녀 수가 15명이 되어버렸어. 이건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내 것만 일단 잘하라고. 일단은 내 걸 잘하고 나서 뭔가 안정화되면 그때 돼서 뭐 입양을 해오든가 말든가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것도 당장 숨 넘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 죽어가는데 남의 새끼 데려다가 키우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세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를 무조건 먼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신이야, 수신. 네. 일단 나를 다스려. 그 다음에 뭐라고? 제가죠. 집안을 다스려.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평천하가 온다고 했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부터 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부터 기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가 엉망인데 무슨 뭘 사가지고 뭐 대박을 터뜨려서 계좌를 크게 키운다고? 일단 내 거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거 먼저 어떻게든 정비를 좀 하셔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있어도요, 내 거 쪽에서 먼저 추가 매수를 하든 평당을 낮추든 어떻게든 짬짬이를 찍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으로 전환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수리를 먼저 하세요. 내 집에서 물이 콸콸 새고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뭐 그거 뭐 이거 달아주고 막 그럽니까? 매달 16개 20개? 그럼 하루에 하나씩 사는 거요? 새 걸로?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감당이 돼요?
아니 주식수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 돈이 있냐고. 난 이 현실적인 거를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수가 많은 거는 원래 이런 전략이 있어요.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수익을 많이 키우는 거가 되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돈이 있냐고. 난 돈이 있어. 그러면 저 전략을 무조건 취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주식을 가능성 있는 걸 많이 최대한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이 올라갈 때 확 계좌가 불어날 거예요. 근데 감당이 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도 못 버틸걸? 못 사.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요.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걸 판다고요.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사요. 근데 어떻게 돼? 같이 물리지. 재수 없으면은 팔아먹은 게 올라가고 새로 산 게 떨어져. 그러면 똑같아. 그러면 현타가 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뭐 하려고 이 지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적인 걸 하나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상적인 걸 너무 멀리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신규 종목 매수할 때 저는 3% 정도 삽니다. 근데 이 비중은요 3%라고 하지만 이 3% 비중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산다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추가 매수를 3에서 4회 정도 더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거든요. 이거 다 알려드린 얘기지만 이 정도 더 매수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중을 5%까지 채워야 되겠다 싶으면 3-4번 정도 후에 더 살 거다 생각하고 조금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점점점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살 거니까 지금 무리하지 마 라는 식이에요. 자, 이게 좋은 전략은, 이 좋은 방법인 건 뭐냐면, 자, 지금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방송을 다 안 들어서 처음 들어서 모르시는 거구나. 시드머니는 당연히 3%지.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투자금의 3%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1억만 가지고 할 거야. 저 이상은 추가적인 금액적인 어떤 부분들이 없어. 금액 추가 없어. 라고 한다면 3%가 3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죠? 3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나는 만약에 적립식이야. 계속 투자 원금이 불어나. 한 달에 10만 원이 20만 원이 계속 불어나. 라고 한다면 투자 원금이 도대체 얼마일까? 내 시드머니 3%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냥 나는 지금 남아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 원래는 1억이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대해서 3%일까?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거기에 보면은 네, 강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어디다 갖다 붙이든 항상 돈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돈이 없고 내려갈 때도 돈이 없어요. 근데 다만 상승할 때는 말이죠. 자금의 회전이 빨리 된다고 그랬죠? 빨리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금의 회전이 빨리 돌아가니까 돈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회전이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종목은 물려있고 뭐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분할 매수는 일단 초기에 조금 사고요. 향후에 2-3번 정도 더 사겠다, 3-4번 정도 더 사겠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주가가 일단 초반에 매수를 하고 나서 초반에 조금만 샀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 그럼 건드리지 않는 거야. 상승을 할 때까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껴주세요. 물론 쓰겠지. 돈이 없어서 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샀잖아. 초반에 요 진입하는 비중을 실패해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당황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초기 진입을 조금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더 사주면 됩니다.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확 내려갔어. 반등 나올 때 좀 사야 되겠어? 이게 가능한 건데 여기다 와장창 사버렸어. 그럼 뭐 추가 매수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때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그런 거예요. 왜 돈이 없지? 그냥 얼마를 사야 되지? 얼마만큼 사야 되지? 비중은 얼마큼 해야 되지? 이런 거 근데 고민하세요? 고민 안 하죠. 나한테 자금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고요. 지금 예수금이 한 3천만 원이 있어요. 1억이 있고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주식이 하나 생겼어. 다 넣는다고. 다 넣는다고요. 막 넣어요. 처음에 많이 넣으면 다음에는 물타기에도 효과가 없고요. 그잖아. 술이 이만큼 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이게 물이 변합니까? 안 되지. 조금밖에 없는 데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점점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는 술맛이 안 나는 물이 되겠지. 근데 그냥 술 1000ml에다가 물 탄다고 물 한 방울 띵긴다고 해서 그게 뭐 술이 물로 변합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얼만큼 가지고 가는 게 적당한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투자 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비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억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어치 사는 거 그렇게까지 큰 비중적인 부담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실적 꽝인데 왜 주식이 왜 오르냐고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아닌가? 그럼 그 얘기를 똑같이 또 해야 되는겨? 앞서서 해놨으니까 이따가 녹화 방송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이잖아. 네, 처음이잖아요. 나중에 장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똑같은 짓거리 하면 안 되지.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네 뭔가 좀 잘못된 거야. 그때는 뭔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이잖아. 처음인데 뭐 어떡해. 처음인데 처음 봤는데 뭐 이런 거 계속 이게 1년 넘게 떨어지는 조정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처음이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처음인데 뭐. 맞아요. 분할 매수한다고 조금 사면 남아있는 걸 다른 종목 사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이거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거야. 하지만 초기 접근에 대한 비중이 작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처음에 와장창 사가지고 돈이 없는 것과 조금 사고 또 다른 거 조금 사고 다른 거 조금 사고 해가지고 돈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면 왕창 산 거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무조건 얘가 올라가야지 답이 나와. 근데 왕창 사지 않고 조금씩 사놓은 것들은요 나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길 거 아니야. 올라가면은 팔아먹고 수익 나서 팔아먹고 하는 거 생기면은 이것도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한테 똑같아요. 장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장이 떨어질 때는 조금 사놓고 에이 이거 해보자 저것도 좀 해보자 이 심리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와장창 물려서 딱 멈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신규 매수 안 하고요. 이제는 추가 매수로 평단가 조정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떨어진 장에서 못 견뎌.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 매수에 신규 종목이 나오고 막 그러면 저거 올라가는 거 보일 것 같은데 안 사고 어떻게 비교? 저거 지금 막 골든크로스 나오고 막 주가 막 양봉 2개 뽑아내고 막 앞으로 실적도 좋다 그러고 뉴스 좋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추가 매수 막 이거 뭐 추천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안 사? 내 손에 돈이 있는데 나도 사는데 당연히 그러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사지만 맙시다. 처음에만 많이 사지 말고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사겠다. 네. 나 지금 3-4번에서 2-3번으로 지금 한두 번으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사겠다.
네, 나중에 조금 더 사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꼭 가지고 가면서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세요. 그게 중요해요. 초기 접근은 살짝,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어요. 뭘 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고요. 욕심만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욕심을 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식 사면 큰 돈을 벌 것 같다. 뭐 이제 신분 상승이, 신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욕심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비수가 와서 꽂히잖아. 내 심장이 아프잖아요. 내 돈을 다 갖고 갔잖아. 나는 한 번도,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어떻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 내가 그걸 가지고서 그냥 소고기 비싼 거 사 먹고 뭐 그래서 다 흥청망청 써버렸으면 억울하지도 않잖아. 근데 만져보지도 못했어. 그런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얼마나 이게, 이 억울함은 어디 가서 비할 데가 안 돼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사기를 당하면 어떡해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갑자기 다 털렸어. 나는 지금 만져보지도 못했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여러분의 감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돼요? 뭔가를 빨리 보상받고 싶어하고 그런 보상 심리도 자꾸 생기게 되고요. 그냥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 자꾸 든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다행이에요. 다행이 뭐예요? 다행스러운 거, 사기당한 건 아니잖아요. 주식 숫자는 그대로 있죠? 여러분 100주 산 거 그냥 그대로 다 있잖아요. 누가 내 거 뺏어가진 않았잖아. 그럼 됐어요. 장이 앞으로 올라갈 때 이 100주가 가진 효과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샀던 그 효과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더 살 테니까. 더 사시고 평단가도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략도 잘 세워 놓으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당한 건 아니잖아요. 기업들 망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니죠. 삼성전자 가지고 사기당했다고 하면 되지. 이재용이한테 가서 너 왜 사기 쳤냐 그래봐. 내가 당신 주식 하나라도 뺏어갔습니까?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네. 진짜 사기는 작전주나 아니면 갑자기 상장 폐지된 거나 뭐 그런 것들이지. 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네. 이걸로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이런 거 그냥 들고 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뭐라고 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말씀했죠. 이제 팔 위치가 아니야. 팔 필요가 없어요. 뭐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하러 팝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지금 팔아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배당도 못 받았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어떤 희망적인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판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내가 56,000원에 팔았어. 살 수 있겠어? 못 사지. 못 삽니다. 김호남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앞으로 이게 7만원 가고 8만원 가면 그때 따라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따라 들어갑니다. 못 산다고. 김호남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들고 가세요. 그럼요. 얘들은 여러분한테 성수사님이 사기치지 않아요. 곁에 여러분도 있으며.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배당 줄 거 아니야.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요.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 한번 해드리지. 자, 시장이 자 1분기를 지나쳐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1분기 동안 자 3월달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다. 아니 한 4월달까지 봅시다. 4월달까지 주가가 반등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시장이 2700을 올 4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면 돼요? 배당. 여러분들 배당 받을 거 아니야. 배당. 내 주식 가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는 배당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배당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평균 여러분들 그냥 배당을 제대로 담았으면 아무리 못 받아도 2% 이상은 받습니다. 여러분 투자금의 2% 이상이요. 왜냐면 우리는 고배당으로 사잖아요. 2% 이상 배당이 나올 거야. 어차피 돈 왕창 물려 돈 없다며. 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배당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네, 1억이신 분이 200만원 배당 받는 거 이거 일도 아니야. 아시죠? 2% 배당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계좌도 2%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되어 있을걸?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또 뭐예요?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왜 안 가죠? 언제 가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다 욕심이에요. 왜 빨리 안 줘?
왜 빨리 못 가는 거야?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왜 빨리 내 원금 안 나오는 거야? 그거예요. 그냥 욕심이요. 투정이요. 그냥.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4월까지만요? 에이. 자, 더 희망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간다고? 금리 인상은 올 상반기.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멈추는 구간 0.25씩입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는 그럼 뭐가 돼요? 동결 후반부. 극 후반부로 가면 인하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시장에게는 뭐죠? 작년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자, 작년에는 금리가 동결이었다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급하게 올라갔죠. 지금은요. 급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요 타이밍으로 가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작년과는 반대적인 타이밍이 나오니까 시장이 작년에 주구장창 내려갔으면 올해는 서서히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당장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조만간 그 흐름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잘 기다리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러시아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아. 3천을 갈지 5천을 갈지 만을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연초부터 벌써 그런 얘기하기 좀 어렵죠. 욕하지 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건 아니에요. 어차피 장이 올라간 다음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반기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상승 나온 거 보고 들어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자리를 잘 참고하시고 희망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뭐야? 이거 버텼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 보상 못 받고 그냥 튕겨져 나가면은 아깝잖아요. 버티셔야지. 이제 와서 버린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좋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많이 찾아 하시고 빈집 많아요. 들어가서 다 내꺼 붙여 놓으세요. 그러시면 다 여러분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은 뭔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이상만 쫓지 마십시오. 이거 보세요. 좋죠. 잘 가죠. 대박 터지죠. 이렇게 사면 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됐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럼 수익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보라고.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한번 해보시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됐으면 다 부자야. 그게 되면 다 부자라고. 단타 치면서 뭐 하루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벌었다? 맨날 그렇게 보면 다 부자야. 이건희가 안 부러워. 이재용이 안 부러워. 워렌 버핏도 안 부러워요. 전 세계 부자가 돼야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판 거 계속 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빨강 루시님도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판 거 계속 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먹고 팔았으면 그건 그걸로 끝이야. 아시겠죠? 그게 미련 두지 마시고. 그 미련 갖다가 또 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판 게 더 올라가야지 맞는 거야. 왜냐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팔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적당한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어요. 자,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조만간 떨어지겠지 뭐. 많이 올랐으니까. 네, 더 올라가야 돼. 왜냐면 인기가 있고 부글부글 할 때 내가 팔아내야지 팔기가 쉽고 잘 팔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나의 계좌의 문제는 무엇인지,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성투자 방송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내일 낮에 또 방송이 있고요. 네,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요정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너무 좋은 분위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기분이 좋은 건 맞아요. 장이 좋은 건 맞지만 네, 여기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또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애매한 매매를 하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차갑게, 머리도 차갑게, 아니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인가,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바라보시고요. 감정적인 매매 절대 안 하실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웬만하면 시장 올라가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